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예, 한 주간 연휴 잘 보내셨어요? 투자를 하면서 시간에 자꾸 쫓기고 일정 기간 안에 내가 목표한 수익률을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의 그 마음가짐이 좀 급해지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 급한 마음 때문에 더욱더 투자를 할 때 객관적이거나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걸 객관적이라고 하죠. 객관적인 시선을 갖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정된 그런 기간 안에 일정한 수익을 보겠다라기보다 꾸준하게 잃지 않고 수익을 계속 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과를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과 업무를 하고 투자는 이제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개설한다. 그 파이프라인이 나의 메인 수익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지 손실을 볼 때 좀 더 참을 수 있고, 뭐 근데 이건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라는 시기가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는 바닥이었다. 남들이 다 사지 말라고 할 때는 그때 매수를 했어야 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시기가 더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솔직히 이제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고 뉴스에서 더 떨어질 거다, 연준이 금리를 더 계속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불안하고, 정말 좀 손절을 해야 되나?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만 되돌아보면 그런 고민을 했던 시기가 저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번 저점은 역대 저점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그 전에 저는 이런 그 파장, 주가의 등락의 그 요인이 코로나부터 왔다고 생각해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 어려울 것 같은 현실을 맞이했었고, 그리고 정말 그때 하락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걸 부양하기 위해서 연준에서는 과도한 그 돈풀기 정책을 했죠. 그런 돈풀기 정책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는 있었지만, 그런 효과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모든 국가가 어려워지는 현실이 된다. 저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유가가 실제로도 요동을 치고 있으니까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차를 살 때 연비가 좋은 차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브랜드도 중요하고, 뭐 이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 얼마나 안정적인지도 다 중요하지만, 차를 한번 샀을 때의 비용이 나가는 것 외에 그 이외의 비용은 내가 어떻게 운전하느냐, 운전 습관에 따라서 이제 소모품이 달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운전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연료를 얘가 소비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연료가 얼마나 효율적인 그 엔진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같은 기름으로서도 장기간 운행을 할 수 있는 차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차를 샀거든요. 주식도 그런 거죠. 금리가 오르던 내리던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고 꾸준히 그 사업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수록 더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기업들이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피해를 보고 떨어지면 뭐 이익을 보고, 이렇게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투자를 하겠지만, 그런 요인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죠. 예. 세계 정세니 뭐 지정학적 리스크니 뭐 경제적 상황이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어떤 사업을 하고 내가 그 사업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나고, 그 수익을 쉐어해 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물론 정세에 영향을 받을까봐 여러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예. 단 종목에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 요소가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그렇고요. 투자는 계속 지속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의 매매 기록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0월 7일 기준 주간 매매일기 수익률입니다. 10월 7일 코스피는 2232.84, 전주 대비 3.59% 상승하였고요. 코스닥은
698.49, 전주 대비 3.84% 상승하였습니다. 김팀장은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1.04%, 전주 대비 1.17% 상승하였고요. 현금 비중은 21.29%, 전주 대비 1.95% 상승하였습니다. 현금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률은 여전히 이제 누적 수익률이 많이 났어요. 제가 이제 한 투자를 한 몇 년 했다고 해야 되나? 한 6년 정도 했는데, 6년 총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52주 수익률 이제 1년 전에 비해서 마이너스 16% 하락했고요. 작년 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4.3% 하락하였습니다. 이게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게 거의 뭐 비슷해지겠죠,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연말 올해에 들어서 하락이 너무 많다. 그리고 코스피나 코스닥은 그동안 많이 상승했고, 저도 이번 주는 1.17% 상승했다. 현금 비중은 20%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매매 기록, 미국 매수 종목, 미국 다우존스 고배당주, 코스닥 고배당, 우주항공, 중공업, 운송에너지화학, 2차전지 테마, LG 디스플레이, SKI 테크놀로지, 이건 새로운 종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카카오뱅크, 이것도 이제 요번 달 들어서, 그러니까 9월 달에, 국민연금 직전 말 기준 보유 비중에 해당하는 종목들로 해서, LG 디스플레이, SKI 테크놀로지, 두산 에너빌리티, 카카오뱅크를 신규로 매수를 하게 되었고요. 미국 달러 선물과 인버스, 이것도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강달러를 했고요. 인버스는 주가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상승을 해서 매도를 하였고요.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를 하였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매매 기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